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6월 19일 월요일 오후 9시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 증시,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일단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5가지, 동화성, 비센전자, 네오팩트, 성우전자, 알티캐스트,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 목요일, 그리고 오늘 장중 단타를 해봤는데, 두 종목을 했습니다, 두 종목. 저번 주 목요일에는 황금 ST 그리고 오늘은 SY. 그래서 이 두 종목 제가 단타를 좀 해봤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진입한 근거랑 어, 아쉬운 부분 또는 매매하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보면 일단 미국 증시는 지금 움직임이 없죠. 오늘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소폭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소폭 하락이 나온 모습이고,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음봉으로 지금 캔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자리처럼. 그래서 이렇게 아래꼬리 강하게 양봉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아래꼬리로 지켜주고 있죠. 2600선 아래로 안 내려가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이때도 지켜주고 이때도 지켜주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지켜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나 내일 이렇게 상승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좀 밀리더니 장 막판에 조금 다시 회복을 하면서 0.7%까지 밀렸었는데, 밀렸다가 회복해주면서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죠, 다행히. 그 중심엔 역시 에코프로가 있었고 2차전지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고, 보시면 이때 이 강한 장대 음봉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회복을 해준 모습이죠. 그러면 내일 이렇게 다시 회복해주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면 가장 베스트겠죠. 이 음봉의 고점을 넘어가주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 전고점을 도전하러 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2차전지 쪽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리고 지금 미국 블링컨 장관이랑 시진핑인지 지금 만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블링컨인가 뭔가 예. 보시면 블링컨 뭐 중국이랑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또 했고, 뭐 중국이 뭐 또 대북에 대한 역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뭐 중국 기술 기업 기술 러시아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공동이익 뭐 이렇게 또 했다고 하죠. 미중 권익 해치지 마라, 상호 존중 강조, 갈등 관리에 나선 미중 시진핑 뭐 이렇게 둘이 만난 모습이죠, 지금 시진핑이랑.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용 자체는 괜찮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급 장관 그리고 시진핑 주석 회담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여기서 좀 결과가 좋으면 내일 국내 증시도 훈풍으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중국 지금 경기 부양 책도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번 주에도 5종목 오늘 이제 크게 흐름은 없었죠. 그래서 보시면 음, 동화화성부터 보면, 동화화성 이제 제가 이 추세를 계속 그려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추세 안에서 지금 변동성 없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고, 여기서 내려가지만 않으면 위로 튈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혹시 상승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어서 이번 주에 안 나오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 안에서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방향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일단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깨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깨지면 전 저점 여기까지 일단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걸 염두를 해야겠죠, 이 저점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올려주는 수렴하는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비샘전자. 비샘전자는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밀리고 중반엔 또 들어올리더니, 초반에는 밀리고 들어올리더니 동시호가 직전에 강하게 들어올리더니 갑자기 동시호가에서 갑자기 보합권으로 확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보시면 아래 꼬리로 계속 이 구름대 위 라인 5250원 정도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단기간에 올라가주지 못했던 구간을 돌파를 하니까 지지가 나오고 있죠. 4거래일 동안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이런 식의 슈팅이 나와주면 가장 베스트겠죠. 여기 이렇게 비슷한 구간에 매집봉이 있으니 여기를 시원하게 먹는 양봉이 한번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쌤전자는 저는 이제 5,100원대에 진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되죠. 그럼 오히려 지금 이 정도 위에서 불타기를 할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리지만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쌤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만 지켜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매집봉 띄우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약간 짝꿍댕이형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다시 매집봉을 띄우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그 매집봉 기준으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 그러면 최근에 상승 많이 나오고 있는 V원택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V원택 보시면 이때 매집봉 띄우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V원택은 지금 보시면 이 매집봉 뜬 위치가 장기동평선 아래죠. 근데 비쌤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장기동평선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강하게 한번 파동 주는 슈팅 한번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는 빠지지 않으면 이 정도 손절 라인으로 여전히 매매가 가능하고, 혹시나 내려오는 그림이 나온다. 내려오면 이 111선과 224선이 모여있는 이 구간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겠죠. 한 5,000원대 라인, 라운드 피겨기 때문에 이 구간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네오팩트. 네오팩트도 여러분 보시면 시가 4% 갭을 띄워놨죠. 만약에 저번 주에 이 1,400원대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만 해도 아마 수익이 한 5, 6% 정도 났을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보시면 시가 갭 띄어서 지금 개미드 물량 테스트한 모습이죠. 딱 봐도 시가 갭으로 띄어서 물량 얼마나 있나 체크하고 쑥 밀어내는 모습, 그리고 장 중후반에 들어 올리면서 다시 마무리가 됐는데, 여전히 네오팩트도 흐름은 없지만 이런 식의 그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111선 앞에는 공구리 라인으로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면서 장기동 평균선 111선 모여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지켜주면 저는 위로 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45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들어올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바로 여기서 이제 올라가주는 그림. 그러면 이 아마 매집봉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수익 구간이 10%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 나와주는 거에 좀 베팅을 해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 성우전자. 성우전자도 지금 제가 이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이 구간,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를 일단 아직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대신 여기가 깨지면 제가 1차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또 깨지면 여기, 또 깨지면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라고 이걸 계속 제가 체크하라는 식으로 그려놨었던 건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여기를 지켜줘야겠죠. 일단 지금 애매하게 걸쳐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만약에 깨지더라도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 2,690원 정도, 이 정도, 한 2,700원 되죠. 이렇게 이중 바닥으로 찍고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도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를 이탈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지켜보시다가 오히려 지켜주면서 버텨주는 모습 나올 때, 이 추세 버텨주는 모습 나올 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지금 위치에서도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갈 수 있겠죠. 아래로 짧고 위로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보고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데,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도 중요하고, 이 추세가 만약에 깨지면서 내려오면 이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지금 장기동 평균선 하나라도 안 걸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매매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지켜주거나 다시 들어오면서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 위로 올라갔을 때 매집봉이 새로 하나 뜨거나 그때 눌림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깨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알티캐스트. 알티캐스트도 지금 제가 이제 111선 말씀을 드렸죠. 이 111선 아래에서 나온 상한가는 조정이 111선까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111선과 공구리 라인을 지켜주면서 위로 튈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중간하게 조금 위에서 224일선 근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112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반대로
224점 위로 올라갔을 때, 양봉으로 올라가줬을 때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무조건 111선까지 내려온다가 아니라 111선까지 내려오는 종목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지, 여기를 무조건 기다렸다가 사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 개미들한테 안 주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양봉으로 224선 위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고, 조금 더 아래 손절 라인 보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위치에서도 아래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거의 100원, 뭐 1880원에서 1800원이면 80원인데 5% 정도 되는 모습이죠. 5%에서 6%.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짧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매매하기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티캐스트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관심 종목 중에 세 종목이 다 지금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저도 처음 있는 경우 같은데, 다섯 종목이 어떻게 보면 다 크게 변동이 없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혹시나 약간 슈팅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도 이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은 가져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이랑 오늘 단타를 했던 두 종목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먼저 황금 ST부터 볼게요. 황금 ST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했거든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장중에 이 매집봉 보고 이날 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 3% 손절이 나갔고 오늘 SY는 2% 수익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합산 수익은 지금 마이너스 10,000원 정도인데,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장중에 매매를 했다는 건 일하면서 핸드폰으로 매매를 했다는 거겠죠. 핸드폰 매매는 단타 하실 거라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진입한 근거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매집봉이 뜨고 그 다음날 이제 등락률 상위 종목에 있길래 제가 언제 들어갔냐 보시면 평단이 9,360원으로 나오죠. 분봉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면 황금 ST 이날 이렇게 매집봉 뜨고 여기 돌파해줬을 때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9,360원이니까 이 정도에서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일봉으로 보면 9,360원이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 매집봉 돌파하면서 여기 넘어가 주는 그림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이미 매집봉을 하나 띄워놨으니까 이렇게 양봉이 뜰 것 같아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진입하고 나서도 수익 구간이 1% 정도는 있었습니다. 1% 정도. 근데 제가 사람인지라 1%를 먹고 나올 생각은 아니었겠죠. 대신 매매를 했지만 매매를 하면서도 손절과 수익은 자동 매매로 다 걸어 놨습니다. 왜냐면 단타 중에 급락, 보통 폭탄이라고 얘기하죠. 폭탄 또는 짱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급락이 나와버리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 손절 안 하면 강제 존버, 장투죠, 장투, 가치 투자, 장투 가치 투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황금 ST 제가 3% 손절이 나갔는데, 그러면 제가 9,000원대 이제 손절을 걸어놨는데 이제 이 구간 뚫리면서 손절이 나간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황금 ST 이제 9,360원에 점심시간에 매수가 됐고, 황금 ST 이제 2시쯤에 이제 자동 매매를 걸어놨는데 손절이 나갔더라고요. 이제 쉬는 시간에 확인을 했는데 손절이 나가가지고 3% 정도 손해를 받고, 황금 ST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매집봉을 보고 이 매집봉을 넘어가주는 움직임이 장중에 나왔길래 들어갔다는 거, 이런 상태에서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 매집봉을 먹는 양봉이었을 때 들어간 겁니다. 양봉이었을 때 9,360원이 여기였죠. 네, 요런 그림에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이 매집봉 넘어가 주고 이 전 고점 넘어가 주는 모습 보고 들어간 거였는데, 여전히 뭐 지금도 자리 괜찮아 보이죠? 지금도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 보이죠? 크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차트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 구간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황금 ST는 일단 손절이 나갔고, 그리고 오늘 진입한 SY 보면 SY 같은 경우에는 오늘 5,000원대 진입을 해서 5,12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100, 5,000원에 100만원어치 200주 사서
2% 5,120원에 나왔는데 SY는 제가 왜 들어갔냐? SY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양봉을 띄우고 제가 장중에 봤을 때가 5,000원대였으니까 5,000원이면 이 정도였겠죠? 비슷합니다. 이 구간 돌파해주는 모습 나오길래 들어간 거고 분봉으로 보면 제가 정확히 진입한 구간이 여기거든요. 이 구간인데 딱 보시면 여기죠. 이 고점대 라인. 여기 돌파해 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다행히 아래로 4,900 한 70원, 80원까지밖에 안 빠지고 올라가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시면 그 뒤로도 엄청나게 올랐죠, 여러분. 제가 5,120원에 나왔는데 5,120원에 나왔는데 이만큼이나 더 올랐죠. 거의 10% 정도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SY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이 양봉 이후에 이 전고점 넘어가주는 모습 나올 것 같아서 5,000원 위에서 들어갔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두 종목이 진입한 근거가 비슷한데 한 종목은 손절이 3만 원이 나갔고 한 종목은 수익이 2만 원이 났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단타로 매매를 계속하면 손실 보면 짜증나고 얼른 회복하거나 메꿔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번 주에 3만 원을 잃어서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짜증이 났고 아쉬웠죠. 그렇기 때문에 SY가 2%만 수익이 나도 아 이거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챙겨놓자. 이런 식으로 길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길게 가져가지 못해서 결국에 2%밖에 수익을 못 먹었어요. 저도. 왜냐면 아 더 가져갈까? 아 그냥 2만 원이라도 챙길까? 초단타인데 어차피 초단타인데 2만 원이 어디야? 해서 챙긴 거거든요. 근데 빠지고 나서 아 제가 팔고 나서 이때 사서 이쯤에 던졌는데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이런 거 보면 아쉽죠. 아쉬운데 그러면 제가 또 이런 걸 또 배웠죠. 저번 주에 3만 원 잃었기 때문에 아 이거 다 메꾸진 못하더라도 줄 때 먹고 나오자. 그래서 이렇게 SY를 2만 원 2%밖에 수익을 못 챙겼다고 좀 생각을 하고 제 그릇이 이거겠죠. 제 그릇이 그럼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타는. 단타하면 솔직히 뭐 엄청 쫄깃쫄깃하고 손절은 자꾸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중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연습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매매하면 안 되는데 그냥 연습해보는 것. 근데 무조건 손절은 걸고 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손절은 걸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두 종목의 약간 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황금 ST 같은 경우에 철금속 니켈 테마더라고요. 니켈? 네, 니켈. 근데 알루미늄 굴이 다 가고 있는데 니켈은 아직 시세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니켈 차례구나. 니켈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황금 ST 일단 지금 어떻게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손절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황금 ST, 황금 ST, 이철금속, 니켈 테마, SY, 우크라 재건 테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네? 현재 주도주. 현재 주도주 뭔가요? 1. 후쿠시마 오염수. 2. 우크라이나 재건주. 3. 반도체. 이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SY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기 때문에. 그래서 SY 같은 경우에 힘이 좀 더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와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급이 이미 들어올리면서 조정폭을 점점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SY 같은 경우에 오히려 힘이 좀 더 살아있고 테마 자체가 돈이 들어오는 테마이지 않았나 황금 ST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매집봉이 뜬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SY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크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배운 점은 수급이 들어오는 테마 위주로 하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테마 위주로 해야 하고 핸드폰 매매로 단타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겠구나. 그래서 연습은 할 거지만 웬만하면 잘 하지 않는 쪽으로 하더라도 지금 제가 1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50만 원만 해야겠다.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단타한 종목들이 뭐 저보다 뭐 잘하시는 분들 당연히 훨씬 많이 수익 챙기셨을 거고 저는 단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합니다. 중량이나 스윙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단타는 솔직히 제가 잘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고 대신 무조건 손절 라인 걸고 하고 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연습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핸드폰 하지 마시고 컴퓨터로 HTS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이 중국과 미국이 관계 개선 물꼬 텄다. 이 내용이 이제 내일 증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국과 미국이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증시 자체는 훈풍이 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지금 미국은 중국 기업 제재 때리고 중국은 미국 기업 제재 때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게 좀 풀리고 괜찮아지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 회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좀 오늘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